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방송 레트로 피플. 간만에 스테이지로 출발합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가자! 예! 마을로 오늘도 무사히 모인 우리들의 탐험꾼 카르마, 뮤미, 로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녹음을 저희가 연타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다들 잘 모여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국장님 고정 멘트도 있잖아요. 앞에 우리 오프닝 멘트 네. 하고 내가 예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네. 점점 다들 옮아가기 시작을 했어. 그거 댁이 그렇게 옮기신 건데 왜 그걸 굳이 유행이야. 또 좋아요. 네. 그래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도 부탁해요. 요즘에 그것도 있던데 그 뭐 가입? 가입. 아 맞아. 가입도 하더라고요. 그쵸. 그 멤버십 같은 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구독층이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뭐 독자적으로 팬클럽 같은 건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 가입을 해서 이제 월 거기만의 멤버십 비용을 내면 뭐 거기만의 컨텐츠를 독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써보긴 했어요. 그 KBS 그 드라마 채널인가 그 유튜브에서 네. 가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사극이 이제 1단계에서는 다 풀려 있어서 그걸 한번 쫙 봤죠. 그걸. 뭐 보셨어요? 뭐, 용의 눈물? 왕갑이? 대조한 그 세 개 다 제국의 봤고요. 아침? 제국의 아침도 봤고, 그다음 무인시대? 불멸의 이순신, 무인시대는 보다 말았고 불멸의 이순신 봤었고, 그 그다음에 이제 라인업까지가 진짜 쩔었는데. 정도전도 다시 한번 봤고, 쩔기도 쩔었지만 그만큼 길어요. 얼마 전에 태조왕건을 200회 스트리밍을 그거 했었거든요. 봤어요. 그거 진짜 간만에 보는데 자고 일어나도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도 하네? 야, 자고 일어났는데 신검이가 또 졌어! 이거 또 나오길래 또 졌어! 이제 나의 천멸을 했다고!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길게 어떻게 했지? 뭐 아무래도 근무 환경이라던가 그런 노동 조건이 그리고 한참 많이 그만큼 다르기 그 때문에. 기본 시청률이 깔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기간 상무니까 한 2년 가까이 했더라고요. 용의 눈물은 몇 년 했죠? 용의 눈물이 좀 짧았죠. 한 1년 10개월인가? 그게 한 150화였을 거예요. 용의 눈물이. 제가 알기로 한 왕거비가 그 다음에 좀 길었다고 봐서. 네, 그렇게 됐고, 태조왕건이 우리나라 사극 중에서 제일 길어요. 200화. 그거는 인기가 많아서 또 질질 끌기도 했잖아요. 네, 원래 궁예 때 이제 그게 초반에 기획이 150분가 정도로 내외로 끝내려고 했던 건데, 궁예역을 맡으셨던 김영철 씨가 3번인가 연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가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 최소정 씨와 동급으로 받으셨다고. 인기가 남다르셨죠. 그쵸. 그때는. 다시 봐도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기획이 150불. 와 지금은 수신료의 상상도 할 가치를 수가 없어. 요즘엔 또 사극이 안 나오는데 수신료의 가치를 좀 잘 좀 써주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당부를 좀 드리면서, 자, 뭐 근황 토크 할 거 없이 일단은 저희가 오늘은 우정국을 좀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광고 타임부터 듣고 오실까요? 목요일 저녁에 만나는 판타스틱 레트로 어드벤처 타임.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을 힘입어 다양한 고전 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탐험 중인 청탐꾼들의 소식을 전달받는 소중한 시간, 레트로 우정국. 레트로 피플의 3080샷 코어, 그리고 가장 마이다스의 손인 우리 청탐꾼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레트로 우정국입니다. 뭐 일단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청탐꾼분들은 흰상이죠. 먼저 윤주섭파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 편을 들으시고 남기셨던 댓글들. 그 전에 먼저 그 서순으로 가장 먼저 남겨주신 게 최성맞이 특집 편이어가지고요. 그렇군요. 그거부터 좀 읽고 가겠습니다. 네. 10월 18일에 올려주셨고요. 내용을 기대하면서 선 댓글을 먼저 작성해 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지금 훈련을 나와 있는데 17년도에 훈련을 나와서 레트로 피플에 댓글을 달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두 힘들지만 근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이거 지금 레트로 박스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어허. 아무튼 레트로 피플이 힘겨움을 이겨내고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이길 바라며 모두 건강하고 힘내시길 바라봅니다.
이상 충북 증평으로 나와 있는 윤주섭파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훈련을 가셨군요. 아 빡세셨겠지만 근데 왜 박스죠? 네. 댓글은 감사한데 왜 박스죠? 아이 뭐 그럴 수 있죠. 뭐. 헷갈릴 수도 있죠. 그렇죠. 헷갈리실 수도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뭐. 그나저나 그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레트로 박스는 언제 다시 하실런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나름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저희 아니 네. 보지 못하고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간간히 듣고 있었는데 저희도 청취자인데 네, 저희도 청취자인데 거의 같은 계보를 이렇게 이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무사히 돌아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어서 읽어주시죠. 네, 같은 날 18일에 올려주셨고요.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오락실에서 재밌게 즐겼던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이네요. 제가 다니던 곳은 그냥 닌자 베이스볼이라고만 써놓으셨더라고요. 키 작은 초록이하고 친구와 눈치 싸움을 했던 기억이 그러다 밀려서 파랑이랑 빨강이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참 재밌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추억이 돋는 재미있는 레트로 게임 방송 감사합니다. 계속 다음화를 기다리며 쭉 오랫동안 방송되길 기대해봅니다. 수고하시고 화이팅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닌자 베이스볼 편에서 이제 두 분의 열혈난 투가 굉장히 그 초유의 감상사죠. 그 감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킬링버스 감성사요?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좀 꼬이네요. 밥을 안 먹었더니 지금 굉장히 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킬링버스 포인트가 거기 있지 않았나. 뭐 두 분의 그런 난투전이 벌어졌던 것은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그게 같습니다. 난투전이었나요? 티키타카 아니었나요? 뭐 난투전이라고까지 생각 잘 안 했는데. 두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밖에서 본 삼국지였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접격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나인이치 뉴스님 잡담 특집 편을 들으시고 또 거대하게 쭉 남겨주셨는데 이것 좀 나눠서 읽겠습니다. 10월 26일에 남겨주셨는데요. 1번 코로나19로 2명뿐이라니 안타깝죠. 네,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깝죠. 2번 코인 국장님의 보너스 스테이지 6의 취지의 빠른 설명. 패스하겠습니다. 3. 스튜디오가 아니더라도 좋아요. 그 스튜디오 공간이 아닌 데서 녹음할 때는 편하긴 한데 이게 음질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불만족스럽게 제 개인적으로 약간 스튜디오에 와야 좀 집중이 되는 느낌도 있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오토바이 소리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소리는 그렇죠. 4. 할부 원기옥. 전 농장 관련해서 소소하게 4-5개 정도 있네요. 하긴 그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아마 그거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로. 사업용이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런 그렇죠. 거는. 뭐 저 같은 게임용 말고. 배부른 소리입니다. 저희가 네. 어쨌든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5. 레트로 우정국 감사.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6. 전 문방구 오락기에 대한 추억은 없네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나이대가 좀 어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나이대가 어리신 분들이 기억이 있으실 테고 보통은 저도 문방구 오락기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어필을 하시네. 여기서 이제 갑자기 60으로 선언을 하시는 겁니까? 댁은 그래봤자 50입니다. 이제 오히려 그래요. 국장님하고 선그을 거야. 오락실 아니면은 또 이제 제일 먼저 세대는 다방 쪽이 되겠죠. 다방이요? 다방이면 40인데요 지금. 아니 내 말은 태초로 따지면 이제 문방구가 좀 후라면 가장 선두는 오락실을 제외하면 다방이지 않을까. 아닌데 그 정도면 혹시 그때 통금령 계셨습니까? 검정 고무신 아세요? 그 저기 압구정이 아직 논밭이었다는 그때. 그러니까. 추억으로 삼고 있는 레트로 피플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7번 리얼 구름과자. 컴퓨터 전공은 구름과자는 크랙키나 시리얼키만 생각나네요. 네. 저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건 아니니까. 8. 너튜브 때문에 추억의 게임을 엔딩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한편으로는 좀 편해요. 뭐였지라고 이제 궁금할 때 뒤져오면 이게 깨야지 봐야 되는 건데. 저도 몰랐던 게임이 있는데요. 그 옛날 그 마블 어벤져스라고. 있어요. 예. 그거를 유튜브로 보니까 반갑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길어요. 한 40분 1시간 이렇게 되죠 보통. 그렇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플레이 타임이 있었으니까. 9번 외국어의 순 우리말 제목. 금속 기어 고체 환상통. 굉장히 재밌는 게임입니다. 금속 기어 고체 환상통. 말을 타고 아프가니스탄을 달려주면서 저격총으로 대물 저격총으로 적병들을 사살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 뭐 엉덩이 안에 신조라든지 네. 뭐 아니면은 그 기계 쓰레기 2077. 그렇죠. 네. 10. 환상통은 좀 무서운 겁니다. 보통은 절단된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
그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지 못하면 계속해서 절단 부위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심하면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다리가 절단되었는데 있다고 생각해서 침대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반대로 의수나 의족을 한 때는 좀 쓰인다고도 하더라고요. 그쵸. 예, 뭐 그 금속 기호 고체 현상통에서도 나왔지만은 의수를 달고 하고 있었죠. 게임에서 그쵸. 보면은. 아 근데 갑자기 저희가 의학 정보 채널이 돼버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의수가 좀 만능이긴 해요. 그 왜 그쵸. 반대로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이게 일단은 의수인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오버 테크놀로지죠. 약간. 네.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영화적 상상은 뭐 좀 이제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요즘에는 실제로 좀 그 의수나 의족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뭐 살아있는 신경 쪽에 이렇게 박아서 예, 전기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작동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개발이 되고 있어서 뭐 의수를 달고 하면은 뭐 뛰는 것도 이런 것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술상으로는.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손전화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상상만 했었는데. 그렇죠. 나올 좀 수 몸이 있죠. 좀 불편하신 분들에게 이런 기술이 좀 많이 발전된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죠. 아 갑자기 저희가 뭔가 이게 나는 뭔가 이게 의학 채널이 돼버린 느낌이라서 네 저희는 고전 게임 방송입니다. 네, 전혀 이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보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11번 요즘 같은 시대에 배달하신 분들 고생하시네요. 예,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조금 그 튜닝이나 이런 걸 좀 안 하고 좀 달리셨으면 하는 바람은 담아봅니다. 역시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그러니까요. 순정으로 좀 달려주시면 나도 좋겠다. 순정이 있다. 갑자기? 그땐 나도. 안전운전 좀 해주시고요. 네, 아, 안전운전 좀 해주시기 바라요. 13번 이번 추석이 좀 한가했죠. 여행지에 몰리다니. 12번 안 하셨습니다. 네. 아 12 한강에서 모임 위험해요. 네. 그 까딱하는 사이에 크게 벌어집니다. 다들 조심하자고요. 14번 코인국장님의 조용한 일갈. 뭐 그렇다 합니다. 뭐 15번 카르바님 공부와 거리두기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묻지마. 너 고약해 하겠습니다. 뭐 대답은 이걸로 충분하지. 네. 그래서 시험과도 거리가 두셨고. 아니죠. 시험과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예, 고백했다가 친구로 지내자 이러면 답이 없고. 이건 친구도 지냄 수준이 아니에요. 그 흔한 말로 0,901 차이 많이 그만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거 아니에요? 0,901 차이 죄송합니다. 아. 16번입니다. 카르마님 지금 듣고 있다면 얼른 끄세요. 참고로 이때가 이 방송을 제가 들었을 때는 시험을 끝나고 나서 들었어가지고. 그 다음 17번입니다. 용과 같이가 물장사가 시작과 끝이라니. 아하. 그래서 세븐은 아웃 오브 안주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당신 내 마음의 100점. 이건 뭐죠? 뭐예요? 왠지 카르바님 당신 내 마음 100점. 아 내가 읽은 거랑 느낌이 달랐네. 자꾸 지금 오늘따라 왜 자꾸 장첸이 나오려 그러지? 자 19번입니다. 당근 흔들러 가자. 이거 원래 처음에 그 예전에 카르마 씨가 어디 몇 회차 요즘 그나마 나왔던 방송회차에서 편집자님인가 누군가에게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제가 걸로 그랬나요? 네, 그랬던 거 기억하는데 어쨌든 고문당하고 계시면 아니, 근데-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라디오에서 당근 흔든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당근 그랬나? 당근 당근이라고. 뭐 있잖아요. 뭐 너 나 좋아하니 당근 뭐 이런 거. 듣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된답니다. 20번은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유튜브 링크. 네, 이거 잘 감상했습니다. 21번은 저도 같은 50인가요? 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에 빠지셨습니다. 50은 치키치키 차카차카. 이게 무슨 소리야? 22번 편집자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감금당해서 편집하고 계신다면 효과음을 넣어주세요. 흐흐 하셨는데 효과음 제가 대신 넣어드리겠습니다. 빠밤. 23번입니다. 다음 편 예약이군요. 디맥 포터블 3. 이건 나오면 욕심 내려고요. 옆에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나오면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DLC 나오는 걸로. 24번입니다. 디맥을 추천하는 로치님에게 코인 국장님의 빠른 손절. 네, 손절 당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도하시겠다는 거죠. 뭐 아마 일단 보자. 가서 보자. 25번 레트로 우정국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5번이 두 개네요. 그러면 이게 26번이 되겠죠? 네.
태풍으로 농작물이 좀 쓰러지긴 했어요. 지지대가 좀 세워서 정리했어요. 많이 좀 거셌죠.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좀 복구가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7번이 되네요. 이슈가 터질 때 빨리 방송 날짜를 잡아야죠. 뭐 저희가 한 이걸로 대충 한 2주 우려먹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10월 달에 한 번 하고 지난주에 한 번 우려먹었죠. 와. 네. 요 정도면은 이제 좀 있으면 사고 날라올 것 같은데 이제 건덕지는 다 건져먹은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차세대 게임기 이슈. 전 일단 엑스박스 시리즈 X가 기대됩니다. 저도 같습니다. 일단 X가 좀 더 기대가 됩니다. 29번 3080 이슈는 가격이 너무하더군요. 네, 라고. 너무합니다. 메탈 슬러그 3도 안 돌아가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러게요. 그런 그래픽 카드를 뭐 하라고 굳이 그런 비싼 가격에 제값을 주고 사나. 레트로 게임으로서는 굉장히 쓸데없는 그래픽 카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SNK 미니라고 있잖아요. 네. 그거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3080 따위는 별로 이렇게 레트로계에서는 주목할 만한 게임 그래픽 카드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번 GTA5 추가 컨텐츠가 어마무시하더군요. 6는 아마 차세대기 중간쯤 나올 것 같아요.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얼추 보면 이제 GTA 5가 나온지. 근데 이제 벌써 그렇게 됐어요? 아, 그럼요. 10년은 아직 안 됐을 거 2013년이니까요, 그게. 근데 얼추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 상황이니까. 근데 네. 이제 예전에 차세대기에서 3에서 4 넘어갈 때랑 4에서 5 넘어갈 때 비교하면 대충 그 정도 기간이면 못해도 3작품 정도가 나왔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하나 갖다가 계속 무슨 에디션, 업그레이드 에디션, 뭔 에디션, 뭐 에디션 이렇게만 나오니까 정말 뽕을 뽑대로 뽑아먹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GTA5는 보는 재미도 좀 쏠쏠하잖아요. 잘 맞는 건 인정하겠는데 너무 우렸다 이거죠. 근데 이해는 합니다. 매출이 너무 세면은 이게 반대로 후속작 내면 괜히 매출에 금 갈 수 있어서. 뭐 그것도 일리는 있죠. 예. 어쨌든 잘 만드는 거 잘 아직도 돈이 벌어지고 있으면 유지보수 잘해도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기다리면 기다리는 만큼 약간 그 기대도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5가 그렇게 잘 나왔는데 6는 얼마나 잘 내려고? 그러니까 약간 말이죠. 이렇게 될 텐데. 자, 다음 거 읽어드릴게요. MSO SK 협업 좋아요. 지금 방송 들으실 기준에서 아마 발매가 됐을 텐데 이거는 정책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된 상황에서의 정책은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제안이라서 꽤 유저수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 거는 한글화는 SK의 립서비스일 수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크게 아나운싱을 해놔서 아마 최소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의견은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은 게다가 아시아 국가에선 유일하게 이제 지정한 그 협력 사업체가 SK텔레콤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만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3번이 되겠네요. 헤일로 인피니트가 그렇게 망인가요? 뭐 일단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뭐 차세대기 그래픽이 겨우 그따위냐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개발 기간이 대충 5년 이상이었다고 들었는데 왜냐하면 헤일로 팬들이 기대했던 기대치는 약간 거의 그 수준이거든. 못해도 젤다 야숨, 뭐 갓 오브 워, 레드데드 리뎀션 2 이 정도 급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 그게 무참히 깨진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일단 얼마 전에 이제 최고 이제 개발 책임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헤일로 이제 개발자로 오랜 동안 있던 분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까지 했는데 뭐 그래도 반응은 좀 싸늘합니다. 이 정도였으면 이거는 면피성이다라는 뭐 의견도 있는 거 보니까 뭐 잘 만들겠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거대 프랜차이즈를 존폐를 가르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마지막 거는 저번 편 국장님이 하셨던 말씀이랑 비슷한데요. 액박 하이호환은 어마무시하고 플스5는 많이 아쉬워요. 플스5는 일단 독점작이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렇고 이제 컨텐츠 위주가 어떤 식으로 재편이 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컨텐츠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와서는 이제 게임의 질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어떻게 타냐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 게임사들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해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는 제가 쭉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플스5 크기 분해 영상에서 보고 2사짤로 합성한 거 보니 빵 터졌네요. 뭐 플스5가 워낙 그 처음에 기기 공개했을 때 이걸 좀 바가지로 먹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나름 그 커버 케이스라고 하죠. 커버 케이스를 커스텀할 수 있는 부분에 여지는 좀 많이 남겨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 세대보다는 좀 그래도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엑스박스는 나름 한정판으로 좀 이쁘게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벤치마킹했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엑시액 1대1 도면은 진짜 유분한 친화적인 것
유부남들 소리 질러라고 하셨습니다. 유부남이 사는 법. 네, 잘 안 걸리고 평화로운 가정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듣고 계신 저희 청탐꾼 유부남들 무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독점 싸움에 과연 승자가 누가 될까요? 그건 뻔하죠. 커밍순. 닌텐도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신다. 답변 나왔네요. 네, 닌텐도랍니다. 소문에는 MS가 백지수표를 들고 갔다고 하던데 자금력이 어마무시하네요. 뭐 엘더 스크롤이나 뭐 이런 거를 가져갔을 때 보면 그 정도는 쏟아 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8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쏟아 부어서 결국은 샀기 때문에 8조. 예, 제니믹스 그룹 자체를 8조 원에 아예 그냥 통째로 사버린 케이스라서 꽤 아마 오랜 시간 이슈가 될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닌텐도는 스위치로 멀티가 계속 나와서 오래 갈 듯합니다. 로치 씨가 방금 언급하셨죠. 독점작은 닌텐도의 승리. 뭐 이걸로 대신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 녹음 작업 때문에 맥북 A1181 블랙이 있습니다. 어떤 녹음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로치님 크크 지름신이여 나에게 오라. 오셨죠? 할부노예요? 네, 지름신 왔다 가셨고 네, 할부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저도 한 2년 기다렸다가 구매해볼까 합니다. 한 그 정도가 일단 데드라인 같아요. 2년 정도 나와봐야 이제 그 정도면 조금 이제 태동기는 거쳐서 이제 땅을 좀 고르게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그쵸. 때문에 게다가 이제 콘솔이 평균적으로의 수명이 한 7년 정도입니다. 7년에서 10년 정도가 이제 한 사이클 정도라고 보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그 또 정도. 생각보다는 기네요. 네, 생각보다는 긴 편이죠. 7년 정도의 사이클이 되면 이제 새로운 기기를 발매를 하고 그다음에 3, 4년 정도가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사이클이었던 기기가 유지 보수되는 기간 정도로 치기 때문에 대충 한 10년 정도 이렇게 흘러가는 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플스4나 엑박도 한 2012, 13년도에 발매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면 한 7, 8년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사이클이 나올 때가 된 거긴 합니다. 구 엑스박스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게임이 몇 개 있죠. DOA 시리즈, 스타워즈, 902 시리즈, 헤일로 시리즈, 닌자 가이덴 시리즈 등등 많죠. 엑스박스에도 확실히 재밌는 게임들이 좀 많아서 이 하위 호환으로 어떻게 좀 빛을 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잠깐 아주 살짝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엑스박스의 하위 호환에 비해서 소니가 하위 호환이 좀 많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소니에서 코멘트를 한 건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엑스박스는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게 시스템적으로 갇혀 있는데 뭐 우리는 뭐 개발사 어쩌고 이런 식으로 약간 변명을 했다가 요걸 바가지로 먹었다는 걸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솔직히 그건 개소리 같아요. 네. 컵헤드 플스4의 이식 MS의 쿨함이겠죠. 흐흐. 의외이긴 했습니다. 플스4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퍼스트 파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IP에 대한 권한을 MS가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컵헤드 회사가 MDHR인가요? 그 회사가 갖고 있지만 유통에 관련된 건 아마 MS에서 개발비를 많이 대서 그렇게 이제 계약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오픈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퀸탁드림 같은 경우도 뭐 그 디트로이드 비컴 휴먼이었나요? 그것도 처음에 이제 독점으로 나왔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어떻게 라이센스가 풀린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스팀으로 출시가 됐죠. 요즘에는 이제 거의 그 플스 게임들도 약간 그 독점 게임도 기간 한정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기간이 꽤 길긴 한데요. 매출 기준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전략 같습니다. 일단은 할 만큼은 다 뽑고 나올 만큼 다 뽑은 상태에서 이제 내놓으면 나름 그래도 뭐 매출에도 타격도 없고 네. 팔린 건 다 팔렸고 또 추가 수익도 노릴 수 있으니까 MS 전략을 봐서 조금은 차용하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경쟁 관계가 있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새벽 녹음이라니 물이나 음료라도 드시면서 하세요. 마스크 끼고 이야기하시면 땀 차고 목도 많이 안 좋아요. 그때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른 그래서 거보다도 졸려하셨어요. 네, 많이 피곤합니다. 아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급적 낮에 모였고요. 그리고 이제 가림막을 설치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물도 넉넉하게 갖추고 있습니다만 배가 고프네요. 배고픕니다. 네. 편집자님의 높 흐흐 네. 뭔가 의사 표현을 이렇게 강렬하게 될 줄 몰랐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나인에치 뉴스님 항상 이렇게 정말 장문에 아주 거대한 리뷰를 남겨주셔서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전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송간우님께서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조용히 묵묵하게
후원으로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기보다 후원으로 화이팅을 저희 불어넣으셨는데 코멘트를 아까 이제 남기셨던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꾸준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송이 이렇게 순탄치 못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고 있는 점은 뭐 재차 사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상황과 여건이 저희가 이제 되는 한에서 만들다 보니까 좀 나름 고심하는 시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 비정기가 되더라 하더라도 이제 한 달에 몇 번 이상은 무조건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스텝이 좀 느렸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레트로 오정국이었습니다. 자, 65번째 시간이죠. 스테이지 벌써 65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이게 70번째 가기도 참 벅차네요. 원래 목표로는 이제 저희가 그 추석 때 로치씨랑 떠들 때는 기획이 진짜 산으로 쌓여가지고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사실 스텝대로만 갔으면 연말에 파판세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림도 없게 생겼어요. 어림도 없게 생겼어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뭐 그 모이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져서 하여튼 고민입니다. 뭐 그럼에도 잘 준비하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스테이지의 주인공 게임은 원래 저희가 카르마 씨랑 제가 광복절 특집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게임이 서비스 종료가 된다는 공지가 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본편으로 빼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포트리스2입니다. PC 업계의 그 태동기에 굉장히 이정표를 남겼던 하나의 게임인데 오늘 이 게임을 좀 얘기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간단한 게임 소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레트로 피플에서 탐험해볼 오늘의 스테이지의 주인공인 포트리스2는 1999년 10월 1일 출시된 작품으로 CCR에서 제작 및 서비스를 진행했으며 2015년 이후로는 코스모스 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 서비스 권리를 이양받아 유통 중에 있는 게임입니다. 머그게임 형태로 제작되었던 1편의 틀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각기 다른 매력과 귀여움을 담아낸 탱크들과 특성, 아이템들의 조합으로 구사되는 여러 전략들을 통해 PC방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와 결합되면서 단숨에 국민게임 반열에 오르게 된 게임으로 턴제 형태의 게임에서 주는 긴장감과 전략이 통했을 때의 쾌감을 선사해주는 재미가 가득했던 턴제 슈팅 장르이며 현재는 보편적인 사업 형태 중 하나인 PC방 유료화 전략 또한 본 작품으로부터 출발된 기념비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기념비적인 히트작이었지만 여러 차례의 몰락을 거듭한 끝에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서비스 종료가 결정되면서 장장 21년간 운영되어 왔던 본 게임이 추억으로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발매된 기종은 레드와 블루를 통합으로 정리하여 윈도우즈, 아케이드, iOS, 안드로이드 계열로 출시되었으나 스마트폰으로 출시된 작품들은 현재 운영이 중지되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지만 본 작품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버전들이 현재 출시되어 있거나 새로이 발매 예정 중인 상태입니다. 게임 소개 듣고 오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내 언니도 잘 지내고 있는 것도 다행입니다. 뭐 어차피 사이버 상이니까 코로나 걸릴 일은 없겠네요. 안내 언니 목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일단은 이 CCR에서 만들었던 포트리스고 일단 저희가 전에 815 때 소개해드렸던 거는 이제 포트리스2 블루 아케이드 버전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킹오파 2001과 2002의 유통과 제작을 맡았던 이오리스가 당시에 이제 그 포트리스2 블루의 아주 극초반기의 버전 계속 찍찍거리실 거예요. 죄송해요. 네. 이게 손에 피가 안 통하기 시작을 해서 네. 너무 꽉 감아놨나 봐. 네, 일단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미밀장님이 지금 약간 그 왼쪽 엄지와 검지 부분이 다치셔가지고 지금 보호대를 차고 계셨다가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극초창기에 바람 듣고 얘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면 안 되는데 이거. 포트리스2 블루 극초창기에 있던 버전을 기반으로 이제 아케이드로 역이식을 해서 만들었던 버전이었는데 오늘 일단 PC 버전까지 한정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포트리스2가 참 생각해보면 오래 갔습니다. 99년 10월 1일 날 발매됐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종료일은 이미 공지가 되어 있는 대로 2020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에 종료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야, 대략 한 20년이 넘어갔네요. 그렇죠. 네.
20한 1년 정도 가량을 서비스를 하면서 런칭하는데 참 이렇게 장수하던 게임들이 이렇게 오래 유지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참 그게 시기상 그리고 여건상 또 환경상 어렵긴 하죠. 이게 오랜 시간 사랑을 받는다는 게. 먼저 시대 속의 포트리스 2입니다. 자, 각자의 탐험꾼들이 시대에서 맞이했던 포트리스 2는 어떤 게임이었나 들어보겠습니다. 포트리스를 얘기하려면은 PC방을 얘기해야죠. 아 그래요? 왜냐면은 딱 그 PC방이 뭐 PC방이 그만큼 커진 이유 중에 많이 뽑히는 게임이 스타크래프트가 있잖아요. 그쵸. PC방 한 2000년대 많이 가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그 지금도 그렇지만 인기 게임은 딱 PC방 앞에 포스터 같은 게 붙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가든 그 미사일 탱크가 딱 그 로고가 박혀 있는 없는 데는 없었어요. 맞아요. PC방을 다니는데 포트리스를 모른다? 그거는 간첩이죠. 예. 약간 그 미사일 탱크랑 같이 그 PC방만의 냄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만큼 참 많이도 봤고 그리고 이 게임은 온게임넷에서도 그렇게 왜 그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전화기로 조작해가지고 배틀하는 그런 걸로도 했었던 게임이고요. 굉장히 꽤 인상 깊게 봤던 게임이었죠. 저도 이제 PC방이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 그 PC방 게임들이 좀 많이 칙칙했거든요. 하긴 그때가 크레이지 아케이드, 바람의 나라 요 정도 빼고는 뭐 죄다 뭐 레인보우 식스,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리니지 이런 거여가지고 좀 칙칙했거든요. 거기서 제일 캐주얼한 게임 중에서는 제일 선전한 게임 아닌가 싶네요. 매무장님은 포트리스 2 해보셨습니까? 저는 안 했는데요. 이 게임에 얽힌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제 친구의 동생이 이 게임을 되게 열심히 했었고요. 근데 이제 집에서 주로 게임을 다들 했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이 게임을 하고 삼촌이 같이 사셨는데 삼촌이 바람의 나라를 하시고 친구가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한 대 놓고 세 명이 전쟁을 벌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던 게임이라서 갑자기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 상황을 되게 여러 번을 많이 봤던 터라. 어린아이는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하고 이제 나이가 먹은 성인들은 바람의 나라 또는 포트리스 그리고 그 윗세대에서 좀 컴퓨터 좀 배우신 분들은 고스톱을 삼국지도 있었죠. 아니 근데 삼국지는 이 게임이 나오기 이전부터 해왔던 거고 뭐 그렇긴 하죠. 요 게임 세대는 이제 딱 그 어르신들도 이제 뭐 그때 온라인으로 뭐 고스톱도 치고 하시던 거다 보니까 가족들이 컴퓨터 쓴다 그러면 좀 겹칠 때가 있었죠. 그렇게. 그래서 이 게임을 하고 있는 동생한테 비키라 그랬다가 안 비키니까 파워를 내려버렸거든요. 와. 전원을 내렸는데 전쟁 진짜 피바람이 불 뻔했던 사건이 있었던 게임이에요. 예전에 갑자기 그 뉴스가 생각나네요. PC방에 전화를 내려보겠습니다. 폭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천지를 내려봐. 뭐야 간디를 모셔야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댓글에 그 영상 댓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그 찍은 당신이 기사 쓴 거에다가 한번 전원 내려도 그 소리 똑같이 하나 보자. 그렇지, 일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또 환장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실제로 전원 내리는 회사들도 있다면서요? 진짜요? 점심시간에. 점심하고 이제 퇴근 시간대 물론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 이제 300인 이상의 사업장들은 이제 그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편법들은 있다고 합니다. 뭐 제 주인도 뭐 들었을 때 보니까 원래 야근이 많은 데인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뭐 누락을 좀 시키고 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편법을 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대체율을 좀 때리고 하면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하는 게 있던데 평균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게 점심 시간대 12시부터 1시 아니면 뭐 1시에서 1시간 반 요때 이제 PC를 내리고 이제 그다음 보통 한 6시죠. 그래도 그건 세이브로드는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뭐 메시지는 뜬다고 합니다. 이제 뭐 몇 분 후 전원이 꺼집니다. 몇 분 후 전원이 꺼집니다. 이런 게 나오고 예고는 하고 하네요. 직장인들은 그때 파워 내려준다 그러면 나이스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메시지가 뜨니까 저장은 알아서 하라 이거죠. 이제 그때 PC방 사건은 마치 내가 이제 아주 개고생해가지고 파판 세븐 딱 이제 그래 마지막 보스 이제 다 왔어 디스크2 이제 그냥 세이브도 안 하고 끝을 봐야지 이랬는데 딱 끝판에 가가지고 딱 이제 그 어디야 딱 비공정에서 그 주인 그 티파랑 딱 거기서 갑자기 화면이 나가가지고 디스크 3를 못하고 2부터 처음부터 한다 그러면 누가 욕 안 하겠습니까? 막타만 치면 되는데 이제 딱 그거 보고 디스크 3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차단기를 내려가지고 그러면 또 다시 디스크 1 때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화를 안 내?
아, 근데 디스크 2에 저장돼 있던 로딩도 안 돼. 아, 다시 처음부터 미드갈 들어가야 돼. 접죠. 깔끔하게 CD를 던져버리죠. 꺼져 이러면서. 저도 PC방에서 처음 접했고요. 뭐 요즘에는 PC방 갈 일이 없죠. 워낙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고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는 이 PC라는 전자기기가 흔한 기기는 아니었잖아요. 고가에 속했던. 비쌌죠. 많이 뭐 비쌌죠. 지금도 비싼 건 비싼 거지만 이게 대중적인 기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PC방에서 한다는 게 저는 이제 뭐 밤샘을 이제 그때 당시에 하러 가면은 뭐 이제 그냥 온라인 서핑이나 그때 당시에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고 뭐 나인의 칠수님도 언급했을 텐데 뭐 넵튠이나 뭐 소리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 이제 MP3 다운받아서 소리바다 오랜만에 듣네. 뭐 이렇게 듣고 옛날엔 유튜브가 아니었잖아요. UCC라고 했었죠. UCC 참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예요. 팟캐스트의 옛날 버전은 위앰프 방송 아니었어요? 그렇죠. 위앰프 라이브 방송 뭐 이런 거 있었죠. 세이캐스트 이런 거. 맞아요. 지금도 있긴 합니다만 뭐 그런 거 이제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PC방을 갔을 때 그나마 게임을 제가 했던 거는 스타 정도였습니다. 스타를 그쵸. 그나마 좀 했고 스타는 어려워도 쇼미더머니라는 아주 기가 막힌 키가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큐얼도 있고요. 블랙쉽 월드 있고요. 그렇죠. 블랙쉽 웰도 있습니다. 그 세 개만 하면 쇼미더머니 나이 나는데. 그 세 개만 하면은 정말 모든 것을 청통일할 수 있는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냐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하던 와중에 어느 순간 옆에 모니터들을 보고 주변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귀염귀염 아기자기한 이렇게 코가 대포같이 달린 애들이 막 이렇게 뿅뿅 쏘고 있는 콩알탄을 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게 뭔가 하고 봤는데 나름 재밌어 보여서 해보셨어요? 몇 번 해봤죠. 게다가 이제 이제 아는 형님네가 아지트였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어머님과 아버님이 그 낚시를 자주 다니셔가지고 집이 비어요. 그래서 이제 아지트가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때 당시 그 형님에게 PC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게임을 했는데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돌린 게 미르의 전설, 그리고 디아블로 2, 그리고 포트리스, 그리고 스타 이렇게 네 종류. 근데 그 시대 번외적으로 레인보우 6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정도면 많이 불량스럽긴 했네요. 네. 그 시대에는 많이 불량스러웠죠. 디아블로가 불량스러웠네요. 그렇습니까? 조금 나사 빠지게 살았습니다 제가. 디아블로로 악마 때려잡으면서 레인보우로 총 마구 갈기면서 스타크래프트로 럴커를 쏴주면서 포트리스로 콩알탄을 쏴제끼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트리스는 접했고 근데 그러고 이제 조금 마냥 하지만 어느 정도 좀 하는 방법을 좀 알고 있던 상태에서 오락실에 갔더니 포트리스가 있네요. 이거 뭐야? 이러면서 어떻게 비슷한가? 이거 뭐 타임제 게임인가? 처음에 그 생각을 했죠. 타임제 게임인가? 근데 그러게 너무 인터페이스도 아케이드에 맞게 바뀌어 있고 이거 좀 새로운데 하면서 했는데 신선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리스를 조금 했던 경험은 있고 이후에는 사실은 좀 손은 덜 갔죠. 워낙 그 이후에는 뭐 아시다시피 다양한 게임들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게임들도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포트리스가 너무 일찍 나왔다는 생각도 들어요. 딱 그 한 2년 정도 가량만 좀 했던 것 같아요. 포트리스가 이제 아케이드와 이제 모태가 되는 작품들, 블루레드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의 개념에서의 시간들, 그러니까 99년 이제 발매하고 나서 2000년, 2001년 요 정도 기반 때 그나마 조금 했었고 그 이후엔 사실 좀 뜸했던 것 한 같아요. 2002년쯤 되면은 이제 슬슬 새로운 게임 막 쏟아졌거든요. 네. 엄청 많았고요. 전 이게 월드컵을 했죠. 모바일이 한참 성했을 때, 그러니까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이 나왔을 때 만약에 비슷하게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되게 앵그리버드가 게임성 간단하고 맞아요.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포트리스가 모바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서비스 종료 이후에 스팀용 버전인 뭐였더라 이름이 V2인가? 포트리스 V2인가? 그리고 이제 그 모바일하고 PC가 동시에 지원되는 이제 FX 뭐 이렇게 버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후속작으로 그렇게 개념이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IP가 살아서 뭔가 계속 나오고 보여지게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뭐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보여질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쉽긴 하죠. 조금 너무 빠른 족적이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기에는 또 그때 당시 인기가 너무 좀 거대했죠. 이게 맞아요. 그렇죠. 그 대한민국 게임 대상 수상도 했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대상으로.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초창기니까 대충 한 5회 안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아마 하나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다음이 아마 창세기전 뭐 이런 거 받았던 걸로 기억해서. 자, 그럼 이어서 시각적인 부분에서의 포트리스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귀엽기도 귀여웠었고 캐릭터 자체들도 그리고 맵 자체도
되게 게임이 주는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애니메이션 보는 느낌이 좀 많이 강했었잖아요. 아 저도 그 점 동의합니다. 그리고 배경이 좀 많이 이뻤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 그 게임들 중에서 약간 뭐 보글보글 맵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있었었고. 저는 이제 배경 디자인 방식은 약간 그걸 따와서 만든 게 저는 메이플 스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메이플 스토리 좋죠. 대충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저는 오히려 배경 디자인은 좀 캐릭터들이랑 다르게 좀 사진을 본다는 느낌이 좀 더 강했었거든요. 사진이요? 네, 그 대표적인 예시로 하나 들면은 얼음맵 같은 경우에 그 얼음 구사 같은 게 좀 뭐라 해야 될까? 네, 얼음맵보다 그 외 구름 위에서 싸우는 그 맵이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예, 맞아요. 있죠. 그런 맵들이 보면 이거 뭔가 되게 색감도 되게 좋고 좀 너무 애니메이션틱하지 않고 뭔가 사진 보는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좀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맵이 좀 다채로워서 볼만한 게 좀 있었죠. 그리고 맵에 그 눈발이나 이런 거 휘날리는 게 좀 제 감성을 자극했어요. 그거. 당시에 이제 보면은 그 배경 스프라이트를 한 장으로 처리하는 개념들이 뭐 이렇게 낯선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뭐 이렇게 2D, 그러니까 3D 격투 게임을 봤어도 이제 철권 2나 3D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한 장으로 퉁치고 이제 스테이지 같은 형태만 이제 그 3D로 만들어 놓고 이제 무한으로 이제 돌리는 식. 뭐 철권 3 때는 약간 맵이 좀 축소가 됐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 플스판 이식 때는 이제 그 스프라이트 한 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했던 뭐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걸로만 치면 당시 이제 킹오파 같은 게 공을 많이 들였죠. 배경 디자인 같은 거. 그렇죠. 뭐 캐릭터들이 밖에서 움직이고 막 그 인파들이 막 움직이고 뭐 이렇게 펄럭거리고 뭐 떠다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힘 빡 줬구나 생각이 좀 들죠. 그것도 노가다면 노가다라는 생각이 들죠, 확실히. 노가다일 거예요. 네. 그거 하나도 그냥 고정이 이미지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계속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어야 되니까 참 힘겨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겁니까 요즘에는 참 그따구 하고 계신데. 예. 근데 그 귀여운 맵에서 대포를 던졌으니. 막상 보면 그게 굉장히 잔인하거나 뭔가 경기를 일으킬 만한 스타일 아니에요. 그 예전에 딱총 문화를 이렇게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콩알탕 같은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빠져들 만한 그런 아이템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그 데미지 모션도 이제 보면은 막 피가 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아파 뭐 약간 이 맞아요. 정도 느낌이라 막 워러브 탱크 막 이런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아유 그쪽은 진짜 터지면 아이고 저거야 터지겠다 야 어떡하냐 저거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아야 따끔 야 너 나 쌌냐 이런. 그래서 분위기이기 어린 때문에. 친구들이 제 주변에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맞아요. 많이 했어요. 접근성이 예. 되게 좋았죠. 저 한 초등학교 한 거의 고학년 때까지도 하는 애들은 했었어요. 저도 PC방을 이제 그 무렵에 좀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확실히 어린한 친구들이 뭐 스타로 인해진 패긴 합니다만 쌍욕과 이제 드립들이 난무하면서 야 이 삐리리야 절로 쏴야지 그리고 이래야지. 이 포트리스 바람 이 시대 때 이제 인터넷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많았죠. 님 하이 반가요. 그 왜 이 즐이라는 게임 말, 보고 즐이라는 말이 이 게임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질차드 3.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발매됐을 때가 이제 전후 시점이 딱 그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맞죠?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거의 태동기였죠. 태동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뭐 분위기가 가요계만 봐도 뭐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다고 이정현 씨가 붙여들고 열심히 노래를 하셨고 매트릭스 나와서 막 지금 총 피하고 다니고 막 이런 거 보면 2000년으로 넘어가면은 컴퓨터 다 멈춘다 그랬잖아요. 그 뭣도 있었죠. 밀레니엄 뭐 0과 1밖에 인식 못하는데 네. 2가 그 뭐냐. 나면은 저 학교 다닐 때 실제로 그 컴퓨터 수업이 있는데 13일에 금요일일 때 컴퓨터 수업 안 했거든요. 바이러스 때문에. 네. 트럭 이목마가 창고를 한다더니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렇긴 합니다만 참 약간 그런 미신 같은 걸 좀 믿는 시대가 있죠. 이게 우리의 옷이에요. 이런 걸 해야 된다고요. 괜히 그 3080 같은 거에다가 메탈 슬러그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주닥다리 같은 그래픽 카드 얘기를 해봤자 뭐하냐 이거죠. 자, 이어서 게임적인 부분 넘어가세요. 게임적인 면에서 바라본 포트리스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포트리스 일단 아이템을 장착해서 그 능력치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과 이제 등장 체크 자체도 어느 정도 밸런스들이 유지가 되고 나름의 그런 능력 그 특수기들이 좀 발동이 되는 것도 있고 일단 디자인도 예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로 고르신 탱크가 뭐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아했던 게 미사일 탱크 아니면 캐럿 탱크거든요.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캐논인지 캐롯인지 또 두 개가 캐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캐논. 캐논이 그냥 대포고요.
저는 캐논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일반형 가장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이지컬한 느낌을 주잖아요. 뭐 스트리트 파이터 류나 버파의 아키라나 킹오파의 교우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캐논은 좀 중세 쪽에 가는 막 그런 진짜 포탄을 막 쓰는 그런 캐리비안 해적에서 나오는 그런 포탄을 쓰는 거고, 캐롯은 좀 이제 현대판 탱크. 딱 그 월 오브 탱 뭐 이런 네. 거 보면 나오는 그런 거고요. 그렇죠. 현세대냐 중세대냐 네. 이런 느낌을 주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미래지향형 탱크들도 또 있어요. 아, 그게 맞아요. 이제 미사일 탱크 이런 거고요. 맞아요. 뭐 레이저 삥 쏘는 것도 있고. 네, 세크윈드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PC방 앞에서 미사일 탱크부터 보고 시작했다 보니까 전 미사일 탱크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확실히 그 일반적인 그 캐논 미사일 네. 탱크를 많이 썼거든요. 가장 중심적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잘 쓰면 되게 좋은데 못 쓰면 또 못 써요. 근데 이 게임이 워낙에 그 고인물과 신입의 차이가 좀 세긴 했어요. 저 이미 한 2001년 정도에 이제 그 포트리스 처음 해봤는데 이미 그때도 이미 꽤 고였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저 새끼는 각도기 갖다 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뭘 이렇게 한 잘 그거 쏴? 너무 신기했어. 나 이거 어. 각을 잘 재야 되는. 저는 그게. 한 대도 못 맞췄는데 저는 계속 맞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왜 하나 땅이 막- 꺼지냐? 여기 무슨 싱크홀 터졌냐? 뭐 이런 생각이 들 그래서 정도로. 몇 판 하다 말았거든요. 전 그때 화나서 접었습니다. 이거 그리고 재밌었던 게 뭐냐, 포를 쏘면은 그 포탄이라 그래야 돼요? 그거를 따라서 화면이 날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장면들도 되게 재밌었던 그 것 같아요. 포탄도 아이템이 많아요. 무슨 뭐 딱공식으로 이렇게 뭐 나는 것도 있고 뭐 약간 뭐 파파팡 터지는 애들도 있었던 거 같고. 예, 약간 뭐 이제 스틸레이처럼 이렇게 좀 많이 틀렸다 아예 보니까요. 쏟아지는 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또 탄 얘기하니까 근데 그 탱크마다 틀린 탄도 있지만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특수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특수탄들을 또 잘 쓰는 것도 노하우였어요. 화면이 뒤집히거나 아니면 이동 불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그 국장님이 좀 아쉬울 만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 애니메이션 포트리스에서는 그 주인공 3인방에 말씀하시던 캐논이 탈락했어요. 오히려 그게 악당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아니 악당 아니에요. 이제 주인공 동료로 있는 그 소 형태의 그 기사로 나왔거든요. 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캐논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형태잖아요. 여기 이제 뿔이 접혔다가 이렇게 펴지는 형식이거든요. 변신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딱히 아쉽지가 않습니다. 안 봤기 때문에 안 봤어요. 아니 그리고 볼 이유가 없었어. 그리고 나 그 시간에 나는 내가 할 거 하기 바빴어. 그리고 볼 일이 중요한 없었어. 거는 만화가 나왔을 때는 국장님이 만화를 볼 나이가 아니었을 수도 그치. 아 잘못됐네. 아, 저는 인생이 잘못되고 있어요 이렇게. 카카로트셨네. 어떻게 저기 마봉파 한번 당해보실랍니까? 공인 한번 당해보실? 항아리 준비할까요? 아 그러니까요. 밥솥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거기서 멀티 탱크가 굉장히 꽤 매력적이었어요. 아 멀탱. 왜 아까 각도의 중요성이라고 하면은 멀티 탱크도 진짜 각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데미지가 진짜 무시무시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시는 캐논 같은 경우는 포탄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검은색 기재, 검콩하고 빨콩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네네. 솔직히 가장 좋았던 게 빨콩이 투사체가 일단 걔네들 하나인데 멀티탱은 투사체가 3개짜리랑 9개짜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각도 따라서 9개를 다 맞추는 방식도 있었어가지고 각도가 꽤 중요했죠.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탄을 쏠 때 보통 궤적을 날리면서 쏘는 게 기본 논리잖아요. 근데 네. 거의 하늘로 직각으로 쏘다시피 해가지고 꽂아서 내려서 있어요. 맞춘 게 있어요. 그 기법을 쓰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건 대체 어떻게 쏘면 좋게 되냐. 그러니까 저게 이게 각이 참- 나와? 막 이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전 이게 아까 시각적인 거 같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참 이 게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거기 보면은 바람 쐐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아까 있어요. 말씀하신 국장님이 말씀하신 기술이 그런 바람 쐐기로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또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맵에 또 디자인을 같이 넣었었거든요. 아까 왜 말씀하신 이집트 맵에서는 왜 그 이집트 날라다니는. 예, 그게 또 이제 바람 속도랑 방향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게 참 매력적이었죠. 아 진짜 그 대단했던 것도 어떻게 저게 와 저렇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여서. 근데 그것도 그건데 저는 그거 한술 더 떠서 그 포트리스 게임의 특징 하나 또 있었어요. 맵 자체 보면은 갑자기 뭐 불기둥이 나온다든지 아, 회오리가 맞아요. 나온다든지. 그거 맞으면 막 별빛으로 감싸는 그 것도 이제 있잖아요. 불기둥은 그게 이제 데미지가 더 세지는 거였고요. 그게 이제 아이템 중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불기둥 맞추면 탄이 지나가면서 데미지가 세져서 날아가는 거죠. 근데 저는 회오리가 아니 회오리는 웃긴 게 거기 탄이 가면 막 뱅글뱅글 돌다가 또 이제 넘어가서 맞아요. 그걸 어떻게 맞추냐고. 근데 그걸 또 그것까지 계산해. 계산을 해야 됐잖아요. 네, 고인물 분들은 계산해서 쏘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바람까지는 왜 무슨
그 뭐 바람을 느껴서 뭐 어떻게 한다고 쳐도 태풍을 계산하냐고. 제가 이거 이제 주제 정해지고서는 인터넷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족보도 있더라고요. 아 맞아.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스타크래프트는 군대에서 전략 시뮬레이션을 이제 교육 자료로 쓰고 네. 포대에서는 포트리스를 전략 자료로 쓴다. 네, 아. 그 애들이 많았죠. 네, 역시. 저 실제로도 군대 있을 때 됐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가 있었긴 했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포병이 그렇게 많았다는 소리입니까? 아 정말 많기는 아 하지 그래서 않아요? 워러브 탱크가 인기가 많았네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우리나라 포를 그렇게 잘 쏘는 민족이었구나. 하긴 옛날에 화살을 그렇게 뒷다 잘 쏘는 민족이긴 했죠. 지금도 지금도 잘 잘 쏘잖아요. 쓰죠. 아, 잘 쏘죠. 예. 네. 수입해 가잖아요 감독을. 야, 뭐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만 하는 입장에서는 네 항상 이렇게 처참해진다. 테란의 나라 대한민국. CJ 탱크를 너무 좋아해서. 콩진호 씨가 콩진호가 된 건가? 뭐 이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저기요? 저도 로치한테 옮긴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해지고 있어요. 점점 얼마가 네. 근데 시작은 당신이었어요. 그래요? 당신이 먼저 옮기기 시작했잖아요. 유행되면 난 좋아요. 로치 씨는 이 게임에서 봤을 때 가장 재밌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물론 이제 재미적인 부분을 좀 넘어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미적인 부분에서 바라본 포트리스. 일단 그 맞춘다는 재미가 이제 그 당시에는 되게 센세이션했죠. 뭐 나중에 뭐 웜즈니 뭐 이런 것도 나왔지만 아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게임이었어요. 이 게임은 애초에 갈피도 못 잡는데 저만 맞다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인 선호도는 이제 나중 가면 그거였거든요. 왜 산발식으로 쏘는 그 탱크 있잖아요. 뭔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말씀해 주시면 유추를 할게요. 그 여러 발 쏘는 그게 있었거든요. 한 번 쏘면 한 세 갈리는 아니어가지고. 그게 이제 멀티 탱크. 아 아마 그걸 겁니다. 그나마 그게 맞추기는 쉬워서. 좀 네모난 탱크였죠. 예. 예, 예, 맞을 겁니다. 뒤에 왜 네모난 거 들고 다니고. 좀 길다랗고 그 뭐냐 좀 여러 네모난 발- 통 같은 거. 예, 들고 예, 다니고. 맞아요. 멀티 탱크 맞아. 그나마 그게 조금은 쓰기 쉬웠거든요. 요번에 한다고 할 때까지 여기에 상성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아 그냥 맞고만 다녔지. 왜냐면 제가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이 게임을 별로. 각샷이라고 하잖아요. 예. 각샷 플레이하는 분들 보면은 진짜 가끔 보면 야 진짜 더럽게 게임한다 이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 막 짜증이 나니까 아니 남들은 보통 한 45도 안쪽에서 쏘는 것 같은데 저 양반은 뭐씨 하늘로 갔다가 뭐 어디서 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마 그게- 보통 이제 고인물들 반대로 풀려면 거의 뭐 210도 막 이러잖아요. 폰 아, 게임처럼 하는 건가? 뿅뿅 하고 맞춰서?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어떻게 쏘는지를 모르기 정도로 하여튼 뭘 맞춰요. 쏘기도 하고 맞추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게 재미적인 게 탱크가 각 탱크마다 각이 또 제한돼 있어가지고요. 아, 그건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 아까 처음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고각샷 같은 경우는 진짜 각도가 막 이렇게 넓은 게 아니에요. 어떤 탱크는 각도가 90도가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한 15도 정도 내지 5도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작은 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로 쏴가지고 바람을 타고 그렇게 했었죠. 저는 여기 게임에서 재미적인 거는 역시 탱크들이 다양하고 다양한 샷들이 있었다. 오죽하면 이제 지뢰를 쏘는 거부터 해가지고 수류탄도 쏘고 한술 더 떠서 인공위성까지 이제. 아 그거는 다시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맵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인공위성 탱크가 밑으로 가고 인공위성 미사일 딱 쏘면 혹시 그 위에 맵이 있으면 그 인공위성이 위에서 딱 맨 위에 있는 게 피격이 돼요. 그런 식으로 밑에 뚫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저는 맵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뭐 기껏해야 아까 지금 얘기도 하지만 뭐 스카이 맵이나 네. 그 스핑크스 맵이나 뭐라고 해야 되죠? 번지 맵으로 아이스나 그 외나무 통다리도 있었죠. 그렇죠. 뭐 벨리 뭐 이런 거 정도 네. 이 정도만 기억나지 뭐 딱히 다른 맵들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는 이 게임 한 사람을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 보는 그건 맛 저도 쏠쏠하죠. 동감합니다. 이거를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봤던 게 이제 되게 어린 친구였으니까 이거를 하면서 그 짜증내고 화내고 또 신나했다가 막 이런 감정의 변화를 보고 있는 게 재밌더라고요. 보통 이제 스타에서 겪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흔한 말로 이제 자기가 이제 실력이 있는데 부계정이라고 하죠. 부캐를 만들어서 하는 행위죠. 여기서 아마 제 기억 해관이었던 것 같은데 랭크는 해골인데 실력은 왕관이야. 아 돌죠. 진짜 돌죠.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나는 진짜 해골인데 저거 어디서 해골 코스프레 하고 와가지고 야 저렇게 날 짜증기네? 막 이런 분위기. 부캐. 거의 말 못하죠. 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기억나는 건 이제 족보 실제적으로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맞으면 데미지가 얼마나 먹고 어떻게 쏘면 된다라는 뭐 족보가 있었긴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게임들이 족보라는 게 살짝 있었긴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스타도 족보 있지 않았었어요? 뭐 없진 않죠. 뭐 이제 콘셉트 빌드가 많이 빌드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서 어떻게 태클을 타야 된다 뭐 이런 거가 좀 있었긴 했죠. 어떻게 보면
포트리스 하셨던 분들이 제 생각에 팡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맞아. 나도 그 생각 좀 했어요. 끝판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팡야도 그렇죠. 골프 게임이고 하고 혼자 하는 그것도 거긴 한데. 바람도 느껴야 저 되고. 바람의 파워에 또 각도 있고 그 다음에 비거리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타수를 줄여야 되는 거는 동일하잖아요. 어쨌든 결론은. 아마 좀 더 헤비하게 가면 워러브 탱크도 있지 않을까. 워럽탱이 생각보다 많이들 하시대요. 그거 좀 그 유부남 분들한테 인기 많습니다. 예. 게다가 그게 콘솔로도 나오는 거 보고 아 저게 인기가 많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해봐봐요, 국장님. 저한테는 별로 딱히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거긴 밀리터리 덕후 분들이랑 좀 더 고증을 더 넣고 싶었던 분들이 가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좀 더 현실. 거기는 진짜 현실적인 게 등장하니까 막 뭐 실제 탱크 이런 느낌으로 나오니까. 저는 사이버펑크 같은 저사양 게임만 할 거라. 음, 거의 플래시 게임이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요. 도스 게임 아닌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페르시아 왕자? 레퍼런스가 있는 방송을 하시는 분이 레퍼런스를 무시하고 그거는 저 말고 그 뭐냐 엔비디아 그 젠슨 황 회장님한테 따져주시고요. 그 요즘에 별명이 황 회장이 아니라 황발놈이 되셨더라고요. 황가놈, 황발놈. 재미적인 요소를 같이 뽑으면서 좀 아쉬웠던 건 이게 딱 서든 어택 2 마냥 나온 게 좀 있었거든요. 예, 그 서든 어택이라는 총 게임 FPS 게임도 꽤 원은 인기가 좋았으나 저 열심히 했어요, 그거. 2 말고. 그러니까 2 얘도 2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포트리스 2인데 이게 또 제 기억으로는 또 업그레이드 또 다른 그 2였는지 3였는지 그 가지 게임 하나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3가 예전에 있었죠. 뭐 패왕전 이런 식으로 네임 명대사가 생각나세요. 그건 좀 니들이 언제 우리가 오르는 이상하더라고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물론 그 정도까지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아쉬워가지고 좀 뭔가 해봤는데 맛이 좀 뭔가 약간 느낌이 틀려서 좀 아쉬웠다. 역시. 근데 패왕전 자체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 지금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3였던 패왕전이었을 텐데 그게 이제 기본은 포트리스가 2D적인 느낌은 이건 약간 2.5D 막 이런 느낌으로 좀 규모가 약간 좀 대규모로 간다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또 일찍 꺼졌어요, 확실히. 예. 근데 포트리스라는 그 프랜차이즈 자체가 잘 나갈 때 못한 게 좀 커서 저는 그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서 흥행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게임이 이제 올해 종료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2 베이스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미 이제 개발 기준에서 손을 놓은 지가 좀 오래된 상태라 어떻게 보면 좀 오래 버텼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만약이라는 역사는 없습니다만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을 더 해보게 되는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급됐던 대로 이후에 이제 모바일이나 PC가 연동되는 버전인 FX라든지 이제 스팀판 V2로 발매가 된다고 하니까 좀 아쉬웠던 분들은 그것으로나마 조금 마음을 달래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저도 뭐 FX라는 게임이 이제 모바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뭐 기회가 도전? 되는 대로 한번 도전이요? 뭐 생각나면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자주 할 자신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스마트 디바이스로 게임을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예전엔 좀 했다가 이제는 그닥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폰 게임은 좀 이상한 거밖에 안 해요. 네. 이상한 거요? 프레시스 커넥트 리다이브 이런 거. 내가 저 이 제목을 외웠어 이제. 뱅드림 걸스밴드 파티요. 그러니까 네, 진짜 미연 씨? 이걸 외웠다니까요, 내가 진짜. 저 양반이 하도 노래를 부르고 다니다 보니까 근데 외웠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관도 때 그거 노린 거예요. 템질을 하고 버렸대. 노린 야. 거라니까 그거. 생각보다 재미가 좀 빨리 제가 떨어지더라고요. 봤을 때는 이분 또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입덕 안 한 사람은 있을지.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탈덕은 없다. 없다. 네. 딱 이분은 가능해.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분명 또 하다가 시간이 적적하게 뭔가 나오면은 할 거 없네. 뭐라도 해야 될까? 뭐라도 봐야 된다. 안 되네. 그러니까 핸드폰에 그게 있었네 하면서 또 그게 분명히 다운받을 거예요. 근데 제 취향이 좀 많이 오픈월드 해가지고 좀 안 맞긴 하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돈도 많이 들여야 돼서. 그래도 강제 종료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지. 그건 그렇죠. 그 새로운 IP나 기존 IP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이제 이 포트리스2 상황을 보면서 더 느끼는 게 이 개발했던 CCR이라는 회사 보면 꽤 나름 이름이 알려질 만한 게임들이 많았어요. 보면 뭐 포트리스 시리즈도 있고 RF 온라인 이것도 여기서 만든 거였고 그거 저도 해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참 잘 만들고 운영했었는데 또 실패한 것도 많다 보니까 또 운도 안 따라줬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좀 안 됐던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너무 과도하게 졌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조금 이제 3를 만들 바에야 좀 2에 집중을 더해서 좀 어느 정도 규모를 좀 갖춰 나가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2010년대 이후에는 이제 원래는 좀 큰 규모의 회사였습니다만 이제 외부 감사도 안 갈 정도로 회사가 영세해지다 보니까 많은 거를 좀 생각이 되죠. 그리고 뭐 한편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게임 개발사라는 데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막 태동에서 올라오는 시기였으니까 지금처럼 뭐 NC나 뭐 넥슨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 정도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시류도 좀 맞으면서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요즘에 카트라이더가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콘솔에서도 할 수 있는 포트리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이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웜즈 신작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 자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내가 생각하는 포트리스 라는 한 줄 평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의 예술이다. 각도의 예술. 배경이 너무 이뻤다. 배경 킹왕짱. 네.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아 이것도 생각이 필요하십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아 저분도 가끔 보면은 누가 보면 플스5 같은데 가만 보면 플스1이에요. 너무 로딩이 오래 걸려. 저에게 포트리스 2는 해관들의 작태가 굉장히 짜증이 났으나 그럼에도 쏘는 맛이 있었다. 콩알탄 같은 거죠. 그거 이제 뭐 위험해서 요즘에는 잘 안 쓰긴 합니다만 콩알탄 같은 느낌을 게임으로 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나이가 들긴 들었던 거죠. 잘못된 거죠. 제가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자 생각이 좀 아직도 더 걸리시나요? 아니요, 끝났어요. 네 묘밀장님께 포트리스란 보는 재미? 그래요. 보는 재미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각도의 중요성과 배경이 킹왕짱이며 동시에 보는 재미가 있던 해관들의 작태가 난무했던 작품. 오늘 소개해드렸던 포트리스입니다. 레트로 피플이었습니다. 자 오늘 65번째 스테이지를 맞이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그래도 다들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임이어서 그런지 재밌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늘어놓고 좀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음. 그렇게 막 적당하진 않네요. 녹음을 할 때마다 수월한 편은 아니어서 네, 빡빡하네요. 네, 빡빡한 아마 스케줄이다 또 보니까 편집자분이 또 당근을 흔드시지 않을까. 어려운 건 나만 시키지라고 하실 거예요. 갈굼 당하는 건 저의 몫입니다. 역사를 한 번만 잡히십시다. 묘밀장님 오랜만에 복귀하셨는데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간만에 나오니까 재밌지요. 네, 지난번과 똑같은 데다 똑같은 답변. 간만에 나오니까 재밌네요. 간만에 얘기하니까 좋네요. 혼잣말하다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국장님? 재밌죠. 당연히 재밌죠. 재밌을 수밖에 없죠. 뭔가 이게 소통이 된다는 느낌인데 근데 요즘에 분위기가 혼잣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게 무슨 추태야 이럴 수도 있는데 실제가 그렇잖아요. 아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전 원래도 혼잣말이 되게 많은 편인데 자꾸 이제 디바이스들과의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요즘에는 귀찮아지니까 에어팟이나 이런 걸 끼고 있다거나 아니면 부르면 답을 해주니까 맞아요. 물론 이제 얘가 잘 못 알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거에 대답을 하고 진이는 잘 알아듣더라고요. 아 저기 KT 거요. 네. 혹시 혹시 좀 잘 알아들어요. 러치 씨는 어떠셨나요? 아 좋았습니다. 근데 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까놓고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뭘 까고 싶으셨습니까? 뭘 까고 싶었던 거예요? 말- PC방 얘기부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 하기엔 시간이 없네요. 네 나온 김에 살짝 마무리 차원에서 잠깐 해주시죠. 그럼. 근데 저는 아직도 그 PC방 냄새랑 그 미사일 탱크 그림이 되게 좀 설레게 하는 그게 있었어요. 저한테 나름 되게 로망인 게임이었거든요. 물론 가면은 쳐맞으니까 하긴 싫었지만 막상 틀면 근데 그럼에도 이제 PC방 앞에 그 왜 판넬 같은 걸로 이게 반겨주고 이런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워크 3랑 이제 서든 유행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좀 없어지다 보니까 솔직히 좀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죠. 더 히트도 오히려 못했고. 워크 3로 가게 되면은 더 걔네들이 반기지 않았나요? 예, 이제 다른 애들 시작했죠. 뭐 파워캐니, 뭐 카오스,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아 맞아 게덴프드 이런 거 나오면서 더 힘들어졌죠 포트리스한테는. 2000년 이후였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말씀드린 상황이었지만은 그건 2001년이었고 그러니까 그 2000년 이후부터 이 포트리스의 성공을 보면서 비스무리하게 캐주얼로 선회를 해서 제작을 했던 많은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거는 충분히
이제 같이 있는 게임이었는데 그 이후에 유지를 못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잘 안 됐다. 카르마 씨 오늘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제가 지금 밤낮이 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보통 이 시간에 자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다. 녹음 마치시고 얼른 가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또 이거 지금 제대로 잡혀야 돼서. 네.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만에 또 스테이지로 인사를 드렸는데 말이 잘 안 풀렸는지 어버버거리고 있었습니다. 잘못됐죠. 계속 잘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제때에 맞춰서, 제때가 아니라면 어쨌든 드실 수 있는 때 무조건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요즘 시대는. 게다가 겨울이기 때문에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뭔지 모르는 것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큽니다. 잘 정리하고 12월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레트로피플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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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자, 지금 날짜가 27일 금요일 몇 시냐? 새벽은 아니네요. 이제 7시를 다 돼가고 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 문자가 와 있어가지고 뭔가 했더니 편집자가 코멘트를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셔서 잠이 좀 들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멘트를 달기 위해서 부랴부랴 제 휴대폰 마이크를 켰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우선 녹음된 분량이 없습니다. 현재 가장 큰 고민이 또 닥쳤습니다. 녹음된 분량이 없다는 것은 언제 방송에 나갈지 모른다는 문제로 귀결되겠지요. 참 이만저만 걱정이 줄어들질 않습니다. 시국이 시국인데 이런 것까지 도와주질 않네요. 12월 방송분의 업로드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때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현재 힘들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요. 현 단계에서 정리된 과정만 말씀드리면 녹음 스케줄은 현재까지도 조율 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를 포함해서 탐험꾼이 전부 다 생업전선에서 다행스럽게도 이 시국에는 참 다행스러운 거죠.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케줄들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어느 시점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다 모일 수 있냐 없냐부터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는 일단 되는 멤버라도 하는 것으로라도 저희가 녹음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이래저래 정리를 하다 보면 12월 중순에서 후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기준이고 이게 아무튼 좀 복잡합니다. 네, 일단 다음 주까지도 스케줄이 정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다들 안 되는 분위기여서 녹음이 조금 애매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첫째 주를 넘어서야지 녹음 스케줄을 어떻게든 각자 좀 빼는 상황이 가능할 수준에 올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제 계산을 해보고 현실적으로 저희 편집자님이나 그리고 저도 어쨌든 뭐 서포트해서 같이 조금 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다 고려하면 12월 중후반 정도에 다음 에피소드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아마도 이제 회차가 하나 나가고 넥스트 스테이지 정도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매년 말에 전통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꾸려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해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좀 저희가 팟빵7 프로젝트를 하나 떡밥을 잘 회수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계획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다 틀어지다 보니까 아마 좀 큰 거를 인사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던 대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걸로 방송의 소스를 잘 찾아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일단 서포트를 하다가 이제 다른 채널링 관련해서도 좀 논의를 하다가 이제 잠들었을 때 자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400~500명대가 계속 이제 찍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 방송 나가고 나서의 주말을 맞이하면 전국 2단계 그리고 수도권이나 뭐 기타 지역들 조금 과정이 심각해지는 지역들은 아마 그 이상도 경보가 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걱정이 앞섭니다만 여러분들도 몸 건강이 최선입니다.
안팎이나 상관없이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여러분들 꼭 마스크 잘 쓰시고요. 소홀히 하지 않도록 잘 주의해서 여러분들 즐거운 레트로 라이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2월 달 안에 다시 인사드리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저희의 모험은 계속됩니다. 걱정 마시고요. 저희 까먹지 마시고 조금 길어진다고 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지런히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CHRP